자, 여러분, 문자의 사용에 대한 걸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과정 올라오니까 되게 지킬 것도 많고 복잡하죠? 하지만, 약속만 잘 지키면 전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오늘 하나하나 다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의 사용은 여러분들이 그 수와 문자와 식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속한 걸 이야기하는데, 이 약속한 걸 난 이걸 사가라고 할게. 그림 못 그려서 미안. 사가라고 할게 했는데 아니야, 나 이거 배라고 할래.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약속은 있는 그대로 지켜줘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약속 그대로 지켜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 듣고 여기에 관한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완전 잘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곱셈 기호의 생략. 자, 우리는 식을 간단하게 쓰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하는데 그것들은 몇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수 곱하기 문자에서는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x 하면 생략해서 5x라고 써요. 이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y 옛날이 아니지. 최근에도 자, 이 곱셈기호 생략해 볼까? 그러니까 어떤 애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23y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no. 숫자는 계산합니다. 자, 2 곱하기 3이니까 6y. 이렇게 곱셈기호를 생략해요. 그 다음에 문자의 곱에서도 곱셈기호 생략해요. 즉 x 곱하기 y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x, y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x가 두 번 곱해지니까 우리 배웠었죠? 거듭제곱 표현하는 방법 소인수분해에서. 그래서 x의 제곱 y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문자와 문자의 곱인데 중요한 것 중요한 것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야 되는 겁니다. x 곱하기 a 곱하기 y에서 xay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axy라고 적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것도 명심해주고, 그 다음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1 곱하기 문자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때도 곱셈기호 생략하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 1 곱하기 a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1a, no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1 자체가 생략이 돼요. 즉 얘는 a라고 써야지 맞는 이야기예요. 1 곱하기 a는 a. 즉 이 1이 사라졌죠. 그럼 언제든지 부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명심하세요. 1 곱하기 a는 a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b는 뭘까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b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이너스 b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x 곱하기 1 곱하기 y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것이 있다고 치면 1 마이너스 1 숫자끼리 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1은 생략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쓰고 알파벳 x하고 y를 순서대로 써서 이렇게 마이너스 xy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그 다음 같은 문자의 거듭제곱으로 쓰는 거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보면 a 곱하기 a 이렇게 같은 문자가 3개 곱해져 있을 때는 지수를 3이라고 써서 a의 세제곱으로 표현해 준다는 것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셈에서도 마찬가지야. 2 곱하기 x-y 이렇게 수와 괄호 사이의 곱셈 기호는 생략이 가능해요. 2 괄호 x-y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 뒤에 곱하기 3 이렇게 숫자가 뒤에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곱셈기호 생략할 거야 하면서 a 플러스 b 3 b no 안 됩니다. 어떻게? 3을 무조건 괄호 앞에 써요. 3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야기할 것
C 무엇인가 하면 0.1 곱하기 A. 자, 선생님 1 생략하는 거 아닌가요? 해서 0.a라고 쓰면 역시 틀립니다. 이것은 소수에서는 1을 생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수의 1, 정수의 마이너스 1, 그 1을 생략을 하는 거지 소수에서는 절대로 1을 생략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0.1a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별거 없지만 왜냐하면 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나눗셈 기호도 생략을 해보도록 해요. 나눗셈 기호의 생략은 자 무조건 우리 역수치에서 곱셈꼴로 표현해주죠. 즉 A 나누기 B는 뭐예요? A 곱하기로 고치면 이 B가 역수 취해져서 B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분수 하나로 나타내어서 B분의 A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X 나누기 5는 그럼 뭐겠어요? 그냥 한 방에 나누기 뒤에 있는 거 무조건 분모로 보내서 5분의 X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A-B 나누기 X 플러스 Y. 와우, 여러분 괄호가 있는 건 무조건 괄호끼리는 무조건 각각 함께 행동해요. 함께 행동. 그 말은 이 괄호 앞에 나누기 기호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통째로 분모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인데 얘를 괄호를 이제 여러분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왜냐하면 이 괄호를 한 이유는 나누기하고 x 플러스 y를 함께 행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이 x 플러스 y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괄호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는 괄호가 생략돼서 표현해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 괄호 하고 싶어요. 해도 되는데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해도 됩니다. 하지만 괄호를 없애는 것이 훨씬 더 심플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분모의 x 플러스 y는 괄호를 없애고 분자의 a-b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괄호 없애고 이렇게 분자의 통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나눗셈 기호로 표현하게 할 때는 무조건 다시 어떻게 괄호를 부활시켜줘야 된다는 것 명심하세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럼 약간 더 활용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있는 자 a 곱하기 마이너스 8. 자, 이런 경우에는 a-8 큰일 나요, 여러분. 무조건 수와 문자에서는 문자가 수의 뒤에 가야 되죠. 따라서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8하고 a 이렇게 곱셈 기호를 생략한 형태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마이너스 앞으로 보내서 1은 생략해주고 b의 제곱. 그리고 b 곱하기 6 곱하기 c 곱하기 a. 자, 어떻게? 수는 맨 앞에. 그러니까 이거를 B6CA라고 쓰는 용감한 분들이 있다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수는 무조건 또 건드렸다. 수는 무조건 문자 앞에 적어주고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주는 거지. A, B, C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친구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 중에서 이렇고 Y 나누기 5분의 4. 자, 여러분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뒤에 수는 역수가 되는 거니까 Y 곱하기 4분의 5가 되고 얘는 4분의 5Y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곱하기 B 나누기 C 이런 걸 해볼까요? 나누기 역수치하라 그랬죠? 그리고 A 곱하기 B는 분자에 올라가는 거니까 한 번에 C분의 AB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A 나누기 B 나누기 C 나누기 B 분모로 내려가고 나누기 C 분모로 내려가니까 얘는 바로 BC분의 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볼까? A 나누기 B 곱하기 C를 해볼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친구들이 흔히 실수를 많이 하는데 B와 C는 선생님 B와 C 나누기 뒤에 B와 C가 있으니까 B와 C를 다 분모로 보낼래요. B 완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 B만 나누기 영향을 받으니까 얘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면 자, 중요하니까 빨간색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 해서 분모에 B만 내려가고 B분의 AC라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 명심하세요. 명심 또 명심. 어때? 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양한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하고 거기에 적용시키고 더 복잡한 것들을 풀고 이런 걸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문자화식 다음에 뭘 배워요? 방정식을 배워요. 1차 방정식. 이 1차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가면 부등식과 연립방정식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은 다시 중3의 2차 방정식, 고등학교 올라가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고차 방정식이 되고 다양한 지수법칙이라든지 그런 쪽에 너무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가고 대충 공부하면 안 됩니다. 티끌 하나도 남김없이 무조건 굉장히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잔소리 많죠? 자, 나누기 A 플러스 B. 자, 어디 봅시다.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0.1 수능 문자 앞에 써서 0.1x. 마이너스는 생략 불가능하죠? 마이너스 써주고 자, 나누기 뒤에 A 플러스 B가 있으니까 분수 표현한 다음에 분모 A 플러스 B. 분자 5. 이렇게 적어줍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하기 위해서 보여준 샘플들이었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문제집에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면서 단단하고 확실하게 만들어 보세요. 안녕.